애프터 이펙트 애니메이션 키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프터 이펙트를 솔리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솔리드를 포지션 움직일 때는 먼저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갖다 놓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 다음에 키. 그렇게 되면 보기와 같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면서 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위치. 자, 이렇게 되면 중간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포지션과 함께 로테이션도 줄 수 있습니다. Shift R. 자, 로테이션도 해보겠습니다. 로테이션 처음에 키를 주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4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4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포지션은 언제라도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을 선택하면 2개의 키가 동시에 선택이 되는데요. 한 키만 선택해서 그 키 위치를 옮기게 되면 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스케일 Shift S를 누르면 스케일만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요. 다시 키를 주고 그 부분에 갔을 때 조금 더 크게, 자, 이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눌러보면 돌아 나오면서 정확히 딱 서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어색함을 느낄 수가 있죠. 자, 플레이에서 돌아 나오는데 탁 섰을 때 왠지 좀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것이 좀 일괄적으로 일반적으로 빙글빙글 돌아 나오는 것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자, 그럼 디테일하게 조절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 만들어 뒀는데요. 자, 이 오브젝트입니다. 훨씬 더 설 때 더 부드럽게 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거와 비교해서 아주 다른데요. 방금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 보시면 그냥 툭 빙글빙글 돌면서 툭 이렇게 아주 뻣뻣하게 서는 반면에 두 번째 만든 것을 보면 처음에 빨리 돌다가 뒤에 가서 부드럽게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3D에서는 easy in, easy out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부드럽게 연착륙 한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도는 거.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 값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준 모든 값을 다 보이게 하는 게 무슨 키라고 했죠? 단축키로 U. 자, U를 누르게 되면 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만든 키는 다이아몬드인데요. 여기는 다이아몬드도 보이지만 팽이 모양으로 된 키도 보이고 또 이상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키도 보입니다. 자, 이게 바로 디테일하게 만진 건데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앞에 이 코주바 아저씨를 숨겼는데요. 눈을 끄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면 다 다이아몬드 키로, 이거는 리니어 키, 즉 직선 키로 만들어집니다. 키를 오른쪽 클릭해서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나오게 됩니다. 라이너, 베지어, 컨티뉴어스 베지어, 오토 베지어, 홀드 이렇게 뜨는데요. 자, 먼저 스케일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갖다 붙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갖다 붙이는데요. 이게 단축키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F9를 누릅니다. 자, F9를 누르면 방금 다이아몬드 키가 거꾸로 다이아몬드, 다르게 얘기해서 팽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플레이를 해보면 뒷부분까지 좀 천천히 갖다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둘 다 F9. 그러면 플레이를 눌러보면 뒤에가 천천히 좀
자연스럽게 분노 모양을 볼 수 있죠. 자, F9가 뭐냐면 바로 이지라고 해서 앞뒤 연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착륙을 하고 싶다, 속도를 더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포지션 키. 자, 보시면 위에 점점점점이 보이는데요. 확대해서 보면 이 점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의 키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 있다면 F9 이 부분을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에서 원래 것인 라인으로 리니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원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한 간격의 키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를 해도 속도가 똑같이 처음과 끝이 똑같이 가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을 다 이지로 바꿔서 지금 끝부분이 어색한데요. 다 똑같이 리니어로 바꾸겠습니다. 리니어. 자, 이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를 누르게 되면 원래 키로 바뀌게 됩니다. 리니어 키로.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툭 갖다 붙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일반적인 이렇게 균등한 키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할 필요 없이 F9 하게 되면 이쪽이 촘촘하게 되죠. 즉 여기서 속도가 빠르고 여기서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만질 때 쓰는 것이 바로 그래프 에디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버튼인데요. 그래프 에디터를 켜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을 눌렀을 때 포지션 모양의 그래프,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X축이고요. 초록색이 Y축입니다. X축이 값이 증가하다가 이 증가되는 값이 여기서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즉 다르게 이해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Y축은 변화가 없습니다. 즉 Y축은 변화가 없고 X축으로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스케일을 볼까요? 스케일은 원래 된 대로 리니어 키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 에디터로 가서 봤을 때 직선으로 보입니다.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보이죠. 자, 이걸 갖다가 중간에 다른 키를 자, 이걸 오른쪽 클릭을 해서 아까 F9를 눌렀었죠. F9는 여기에 이지인데요. F9를 누르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키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변합니다. 즉 이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증가세가 멈춘다는 뜻이죠. 이렇게 증가세가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셋 다 이지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지션에서 이 값을 좀 더 강력하게 더 빨리 움직이고 여기는 더 천천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래프 에디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는 이전까지는 속도 그래프였는데 이게 CC 버전으로 오면서부터 밸류 값, 즉 그냥 증가값의 그래프 에디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래 3D에서 쓰는 그래프 방식인데요.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전에 속도 개념의 그래프 에디터는 매우 보기 힘들었습니다. 자, 근데 볼 수는 있습니다. 요 밑에 여기 보시면 밑에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요거는 눈 아이콘은 클릭한 것만 보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되는 전부 다 보이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키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네모를 그리게 해서 이걸 그래프로 조절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값입니다. 트랜스폼 키 상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상태에서도 선택을 해서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조정이 됐었죠. 중간에 다른 키가 존재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Alt 키를 잡고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그래프 에디터 상에서도 전체를 선택하고 이와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간 키는 지금 시범을 위해서 보여준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스냅이고요. 이거는 오토 줌. 왜냐하면 움직일 때마다 줌을 다시 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오토 줌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화면에 항상 그래프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퍼레이트는 이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오른쪽 클릭해서 세퍼레이트 디멘전 해서 X축과 Y축을 따로 떼는 기능이었죠. 자, 따로 떼는 기능. 자, 이것을 똑같이 세퍼레이트 디멘전을 누르게 되면 X축과 Y축을 따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래프를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 다음에 선택한 그래프만 보여주기, 뭐 이런 기능들입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에서 F9를 눌렀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에 보시면 에디트 밸류 그래프라고 있습니다. 밸류 그래프는 즉 값을 보여주는 것이고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스피드의 변화값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점점점 속도가 빨라졌다가 점점점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제로가 되면서 스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빠르고요. 속도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처음 속도가 사실 좀 느리다가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미세하게 쓱 출발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 출발할 때 쓱 출발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근데 거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더 심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여기 점선이 좁아지는 걸 보셨나요? 다시 컨트롤 Z 해서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점선이 보이는데요. 이 점선 부분을 더 당기게 되면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더 넓어지죠. 자, 그래프가 형태가 이렇게 바뀌면서 오토줌 기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초반에 속도가 확 증가했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자, 너무 어색할 정도로 뒷부분의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군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색하면 자, 이 정도로 한번 바꿨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누르면 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는 것도 여기서 좀 더 천천히 돌게 하고 싶다. 자, 지금 보시면 속도 조절하는 그래프 보셨죠? 도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도는 것도 지금 밸류 그래프가 아니고 스피드 그래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는 것도 여기를 더 빨리 돌게 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서게 하는 거죠. 빨리 돌다가 서는 겁니다. 훨씬 더 부드럽게 착륙을 하고 있죠. 스케일은 오히려 앞부분이 커지고 뒤에 가서는 스케일은 뒤가 커지는 건 어색하니까 앞에서 작다가 뒤에 갑자기 커지는 건 어색하니까 초반에 커졌다가 뒤가 작아지게 한번 바꿔보죠. 그렇게 하려면 초반에 속도를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초반에 증가시켰다가 뒤에 가서 속도가 작아지는 거죠. 자, 이게 그래프가 갑자기 커지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밸류 그래프로 보면 큰 차이가 없죠. 자, 초반에 빨리 커지다가 뒤에 가서 작아지는 형태.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스피드 그래프로 보면 자,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초반에 빨라지다가 뒤에 가서 늦어지는 형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멋지게 보이려면 알려드리지 않은 건데 바로 모션 블러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었을 때 약간 흐리게 지나가는 듯이 찍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모션 블러. 모션 블러를 하려면 각 레이어에 있는 모션 블러를 켜주고 그 다음에 마스터 모션 블러를 켜줍니다. 자, 지금 변화하는 걸 보셨죠? 이게 원래 그냥 보여주는 거라면 모션 블러를 켰을 때 이렇게 빨리 도는 부분이 마치 잔상 효과가 남은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밸류 그래프와 스피드 그래프를 같이 혼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다시 원래의 그래프 에디터가 아니라 키프레임 에디터로 돌아오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이상한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는지 볼까요?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보면 그냥 커런트 세팅이라고 해서 이 5개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형은 리니어고요. 끝부분은 다 이지인, 이지아웃 개념으로 천천히 착륙하는 형태로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지어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속도 조절은 이와 같이 그래프 에디터와 그래프 에디터 속에서 스피드와 밸류 에디터를 같이 만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에디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지션에서 이거를 밸류 에디터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데 중간에 어떤 값을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만들어진 키가 보이죠? 자, 이 키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그래프 에디터가 이렇게 마구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획기적으로 움직이고 싶다. 자, 스케일 쪽도 보겠습니다. 중간에 키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포지션은 그냥 키 값만 보입니다. 그런데 스케일에서는 베지어 곡선 이 조절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베지어 곡선이 어떤 거냐면요. 원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포토샵에도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어떠한 곡선을 그릴 때 펜 툴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곡선을 그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조절할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쓰는 방법을 베지어 곡선, 베지어 에디터 방식으로 많이 곡선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곡선 작업을 애프터 이펙트에 마스크나 패스에서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그래프 에디터 상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값에서 좀 더 획기적으로 변하게 한다거나 또는 위치를 바꿀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지금 이렇게 끊어지는데요. 끊어지는 거는 왜 끊어지냐면 키 값 중에 베지어. 자, 베지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리니어는 아까 보셨지만 직선입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되는 것입니다. 직선. 자, 직선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이 바로 베지어입니다. 베지어. 자, 베지어로 연결을 했을 때 이처럼 끊어집니다. 베지어 곡선은 여기서 말하는 베지어 곡선은 중간에 끊어지는 베지어 곡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컨티뉴어스 베지어 대충 이해하셨겠지만
연결되는 베지어입니다. 아무리 움직여도 양쪽이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곡선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상하게 어색한 부분이 없겠죠. 이게 일반적인 베지어라면 아마 요런 부분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스케일이라서 큰 차이가 없는데요. 보기에도 이런 어색한 스케일은 이상하겠죠. 다음에 오토 베지어. 컴퓨터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컴퓨터는 판단을 했군요. 그래서 오토 베지어일 때 오토 베지어를 움직이면 그 순간 오토 베지어 기능보다는 그냥 컨티뉴스 베지어로 바뀌게 됩니다. 오토 베지어는 컴퓨터가 딱 준 거고 내가 바꾸게 되면 컨티뉴스 베지어가 되고 그것을 끄는 각도를 끊으면서까지 억지로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베지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라이너는 그냥 직선, 베지어가 되지 않는 그냥 이렇게 직선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홀드키입니다. 홀드키는 갑자기 뒤가 푹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홀드키는 포지션에서 잘 보이는데요. 자, 포지션에 돌아가서 이 전체를 다 선택하고 홀드키로 바꿔보겠습니다. 홀드. 자, 홀드를 바꾸면요. 툭, 툭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줄 때도 있겠죠. 마치 위글 값으로 난수를 발생한 것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중간 과정이 없이 점프하듯이 움직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홀드키입니다. 베지어는 끊어지는 곡선, 컨티뉴스 베지어는 연결되는 곡선, 하지만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오토 베지어는 그냥 컴퓨터가 한 번에 잡아주는 형태, 리니어는 직선 형태로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밑에 있는 단축키로도 할 수 있는 아이콘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선택하고 이 부분을 홀드키로 바꾸고 싶을 때, 다음에 오토 베지어, 가장 적절한 베지어로 바꿔주는 거. 자, 스케일에 돌아가서 해보죠. 홀드키, 오토 베지어, 다음에 이지. 자, 이지는 뭐냐면 가장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이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F9키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각도를 바꾸게 되면 이지가 아닙니다. 이지는 항상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곡선, 직선이 되는 겁니다.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지 인, 이지 아웃은 이지로 쓰게 되면 거의 안 쓰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지 인이 써야 되겠죠. 자, 스타트 할 때는 이지 아웃을 써야 되겠죠.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선택해서 이지를 눌러도 알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출발해서 부드럽게 지나가고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오토 베지어를 하게 되면 중간값에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없애고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케일 값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포지션에 가보면 아무리 선택을 하고 아무리 이지로 바꾼다고 해도 조절자가 뜨지를 않습니다. 자, 왜 포지션에서는 조절자가 그래프 에디터에서 뜨지 않냐면요. 바로 실제로 포지션은 여기서 움직이는 것보다 이 컴포지션 아웃풋 창에서 직접 보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자가 컴포지션 창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조절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보면 포지션에는 아래 두 개의 또 다른 활성화된 창이 보입니다. 그런데 스케일과 로테이션에서는 아래 두 개의 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아래 두 개의 창이 어떤 거냐면요. 포지션에서는 사실
위에 컨티뉴스 베지어든지 라이너든지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라이너로 바뀌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중요한 거는요, 바로 두 번째 있는 요 값입니다. 포지션에서는 이 값으로 사실 조절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컨티뉴스 베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결되면서 움직이는 조절 값이 뜨는 거죠. 자, 여기가 자, 밑에를 그냥 베지어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조절자가 뜨는데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끊어진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도 필요하죠. 중간에 키를 억지로 만들지 않고도 조절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에서 일반 베지어로 바꾸게 되면 조절자가 뜰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끝부분이라서 보이질 않는데요. 이렇게 중간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원상복귀를 하려면 오토 베지어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연결을 했겠죠. 하지만 꺾어주는 순간 컨티뉴스 베지어로 바뀌게 됩니다. 오토 베지어는 컴퓨터가 처음 세팅한 것이고 그것을 바꾸는 순간 컨티뉴스 베지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지션 창에서는 조절자가 그래프 에디터 상에서 보이지 않고 컴포지션 창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속도 그래프로 보도록 하죠. 더 복잡한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프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전까지 애프터 이펙트의 그래프 형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 값하고 많이들 헷갈려 했는데, 자, 이해를 하자면 같은 속도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속도가 증가하고 결국엔 속도가 제로가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속도 그래프는 중간 키가 있을 때는 아주 보기가 어려워서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여기까지가 속도가 여기서 느려졌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속도가 잠시 빨라지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죠. 자,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그래프 에디터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키가 어색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간에 또 키가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 좀 어색할 때도 있죠. 원래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늦어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니 이렇게 정확히 내가 잘 조절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쓸 수 있는 게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에 또 보면 로브 어크로스 타임이라고 옵션 값이 있는데요. 이걸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바로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점이 생기면서 그냥 쓱 지나가게 됩니다. 로브 어크로스 타임은 요 가장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에서 적절하게 그냥 알아서 배치를 해주고 키 위치도 바꾸게 됩니다. 컴퓨터가 가장 적절한 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프 에디터 상태에서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움직여 보면요. 키가 새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지는 게 되죠. 자, 이거는 컴퓨터가 만든 키이기 때문에 내가 위치를 바꾸는 순간 다시 컨티뉴어스 베지어 키로 베지어 키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렇게 움직이다가도 이거 어색한데 했을 때는 그냥 쉽게 그냥 로브 어크로스 타임으로 바꿔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키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키가 바뀌면서 적절한 곡선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다음에 스케일과 로테이션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키를 만들었을 때, 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키를 만들게 되면 베지어 값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이거를 컨티뉴스 오토 베지어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즉 오토 베지어가 컨티뉴스 베지어랑 같은 거죠. 다음에 이건 이지로 바뀌게 되고, 다음에 직선, 자, 직선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장 셋 다 선택을 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바꿔라. 그러면 요 곡선이 되겠죠. 오토 베지어를 하게 되면 모두를 다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이지로 하고 싶으면, 자, 전체가 다 이지. 자, 그럼 부드럽게 나와서 또 사라지는 형태,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이지를 주게 되면 오토 베지어를 주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오토 베지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토 베지어는 동그란 키, 다음에 이 팽이 모양의 키는 컨티뉴스 베지어 또는 베지어, 다음에 조그만 것은 로브 크로스 타임 해서 알아서 자기가 컴퓨터가 잡아준 것, 다음에 직선은 리니어 키인데 사실은 여기 컨티뉴스 베지어로 되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직선 부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다양한 키의 형태를 봤습니다. 자, 이걸 홀드 키로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한쪽이 또 홀드 키가 되는, 또 한쪽은 또 삼각형이 되고, 이렇게 키의 종류, 다양한 키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홀드, 리니어 또는 베지어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작업할 때 빨리 하는 방법이 바로 F9 키를 누르는 거, 그래서 이지인 이지아웃으로 바꾸는 거, 또 때로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리니어 키, 오토 베지어 키로 바꾸는 것들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작업할 때 단축키를 사용할 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